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모의고사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형이 변했다는 거예요. 유형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변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유형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이나 기출 중심으로 그냥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제가 낯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그 지문 해석이나 독해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확실히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국어 공부 방법은 독해를 하지 않고 별로 독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 정리 내지는 해설 정도예요. 내용 정리 및 해설 정도를 독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어려워지거나 혹은 문제 요령이 바뀌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 시험을 친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생물의 과학 지문, 과학 지문의 생물 공생 지문이 그 오답률 7위 안에 3문제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그 여기에서 승부가 끝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승부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은 3점짜리가 하나 있고 2점짜리가 2개니까 7점이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7점이. 이거 굉장한 거죠. 예, 7점이면. 요번에 등급컷이 한 87점이니까 여기 한 문제,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약간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생물 지문에 41번하고 경제통합 문제의 30번하고가 오답률이 한 75에서 한 89,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오니까 이 2문제를 빼고 나면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실제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여러분 공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 방법이 만약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되면은 여러분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답률 7위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당연히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생물과학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요거는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나 지문은 한번 분석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독해를 어떻게 하지? 말로는 독해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설과 독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통화정책 75.4. 그 다음 의외로 여러분 보면은 문학에서 그 조응전이 있었어요. 조응전. 예. 조응전이 있었는데 조응전을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황 파악하는 문제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 잔치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지문이 길고 아마 급해서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로서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장문이 있습니다. 4위로 장문이 있는데 요것도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장문의 구조, 자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완결성을 다루고 있는데 도표만 읽으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실제로는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보다는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통계 자료 도표 날을 읽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선지 3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 3에 나왔기 때문에 선지 3과 통계 자료 나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도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지문도 있고 보기도 있고 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서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닌 일치 불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이제 5위가 이제 생물 공생거 지문인데 내용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일치 불일치가 대부분이에요. 약간 꼬기는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위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문 변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맞추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그 비문학 문제인데 약간의 유추가 필요해요. 아주 약간의 유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이제 7문제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추리를 봤을 때 비문학이 전체에서 4문제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전체 중에서 압도적으로 문학보다 4배 많고 작문보다 4배 많고 문법보다 4배나 많은 거죠. 추리 안에. 그래서 아마 이번 문제는 비문학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문학 과학 지문에서 완전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은 어문 변동처럼 암기만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법은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1부터는 문법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여러분 올해하고 내년에 문법 문제 되게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문법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문법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만약에 암기로 간다 하더라도 아주 문제가 단순하게 암기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무슨 독해하고 상관성이 없으면은 학생들은 따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변수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언어하고 매체할 때 매체가 있죠. 매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법은 언어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매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을 어렵게 낸다든가 특이하게 내면은 결국은 이제 문법 학자나 문법 관련 종사자들이 스스로 무등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간은 문법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아마 유인을 하지 않을까. 문법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세요 하고 제가 만약에 전공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쉽게 내서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언어에 대한 개념을 얻고 언어 철학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화 현상 등등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법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독해하셔야 되고 비문학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비문학 중에서도 EBS와 연계성이 높으면 접근이 쉬워요. 근데 EBS와 연계성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상식을 바탕으로 순수히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비문학 과학 생물 지문이 굉장히 길죠. 플러스 뭐예요? 한 지문에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이 많죠. 그 다음에 시간만 많으면 하나하나 따지면은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심리적인 압박을 되게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지문은 길죠. 문제 많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가.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여러분 비문학 지문이 3개 나왔는데 총 15문제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지문은 문제가 4개예요.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인 통화와 관련된 것은 문제가 5문제고 생물 공생과 개체 공생과 관련된 지문은 문제가 6개예요. 4, 5, 6 이렇게 된 거예요. 4, 5, 6 되면서 뭐냐면 지문도 그만큼 각각 길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4문제 나왔으니까 지문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문이 짧고 문제가 4개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죠. 지문이 길어졌고 문제도 5개고 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통화정책의 문제가 틀렸어요. 30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위, 5위, 7위가 된 생물 공생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다 읽고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실제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독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문제 유형을 이해하고 풀이 방법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위권일수록 있잖아요. 상위권일수록 시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그 강남권에 있는 기업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요번 학생이 이제 95점을 맞았더라고요. 걔는 평상시에 뭐 한개 틀리고 100점 맞는 친구인데 3월 모의고사도 요번에 97점인가 98점인가 맞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95점 맞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3월에 그 모의고사가 81점인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학생이 실제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왜? 3월에 그 1등급에 81점인가 뭐 그렇게 기억되는데 6점 정도 차이 나지만 실제로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 유형이 바뀌고 특히 생물 지문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독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유형을 빨리 익혀야 돼요. 새로운 유형이 생기면은 그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그 유형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풀이 전략을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EBS에서 나온 비문학 지문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접 연계 지문은 읽지 않고도 풀어야 됩니다. 읽지 않고도. 그게 비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든 간에 읽지 않고도 풀 정도로 익혀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가 있죠. 간접 연계는 개념 중심으로 문제 유형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빌리기 때문에 아이디어 중심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속도거든요. 속도를 내서 시간을 많이 남겨야지 요번에 같은 생물 공생지문 같은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 뭐 시간 많이 주면은 누구나 뭐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뭐 더 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80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떠냐? 등급이 낮을수록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등급이 낮을수록.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1등급 친구들도 73% 정도가 오답률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학생이 73%가 틀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EBS 연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EBS 연계를 크게 뭐 상관이 있어 그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직접 연계도 중요하지만 자꾸 직접 연계만 따지면 안 돼요. 간접 연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이 6월달 약간 빼면은, 그렇죠? 6, 7, 8, 9, 10 이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여러분 독해 기본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뭐냐면 무작정 막 풀지 말고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한 다음에 풀이 전략이죠. 어떻게 풀지를 전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읽고 막 문제 몇 번일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9월부터 9월까지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9월이 이제 유형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9월 일단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6, 7, 8 이제 3개월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3개월 후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만약에 문제는 단순하게 풀고 독해 안 한 친구는 독해 안 연습하고, 여러분 저희 이제 유튜브 보면 독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일치 불일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 뭐 랭킹 7위 중에서 대부분이 80%, 8, 90%가 일치 불일치 플러스 알파, 약간 알파를 더해서 추리하거나 약간 유추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려워진 것이지 기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점수가 뚝 떨어진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해 기초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해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하여간 이 모의고사와 관련된 독해 몇 지문을 문학도 그렇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